내신이 들어가도 별로 안 들어간다 다 아시죠? 그 옆에 수능 반영지표 보겠습니다. 수능 반영지표가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이라고 써있는 학교가 있고 표준점수라고만 써있는 학교 있고 100분이라고 써있는 학교가 있죠. 가고 싶은 대학들은 전부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이네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니까 홍익대가 표준점수고 숙명여대는 100분이네요. 이것의 의미는 어머님들이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홍익대는 표준점수라고 써있죠. 모든 과목을 표준점수로 보고 그거를 합산해서 합격자를 정한다. 이해가시죠? 숙명여대는 100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과목을 100분위를 더해서 합격자를 정한다. 그러면 상위권 대학 표준점수 플러스 100분위는 어떤 의미죠? 국수형은 표준점수로 보고 탐구는 100분위로 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국수형은 표준점수, 탐구는 100분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수형은 표준점수를 보고 사탐과탐은 100분위로 보니까 어머님들 사탐과탐은 선택을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주로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하다. 이렇게 들으셨죠.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이 저예요. 2007년 2월에 했어요. 진짜요. 제가 그거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퍼뜨려서 그 후 7년 모든 전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탐과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하라는 것은 입시 업체로서는 금기였어요. 터부였어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내가 손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준이 딱 와갖고 야 물리하지 말고 화학성 물해. 물리 선생이 손준 죽여요 그러면. 그런 말을 못했다고요. 그래서 과탐 열심히 하세요. 사탐 열심히 하세요. 그러고 말았어. 나는 후발업체 티치미 대표였기 때문에 본질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진실을 까발리기 시작했죠. 2007년부터. 2007년, 2008년부터 사탐은 이거에, 과탐 이거에 내가 다 찍어줬어. 그렇게 한 대로 시장이 재편됐어. 그래서 이모 사문 선생은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예. 내가 사문을 그렇게까지 띄워줬어. 그때 사문 미미한 과목이었어요. 내가 볼 때. 예. 근데 뭐 나한테 고마웠다는 소리는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원 생투하고 계시죠? 이과 어머님들. 화원 생투도 결국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보면. 생각해보면. 그거를 오늘 제가 바꾸러 나왔어요. 제가 만든 사람이니까 제가 바꿔드릴게요. 자, 어떻게 바꾸냐? 한번 볼게요. 문과부터 봅시다. 문과. 사탐과탐을 왜 100분으로 보는가? 그거는 뭐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알고 계시니까. 예, 100분으로 보는 이유는 뭐 과목별로 난이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이죠. 편점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22페이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왜 유리하냐? 많이 선택하는 과목에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을 테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측면도 있죠. 많이 선택하는 과목에 공부 못하는 애들도 많은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으면 별도 재미없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측면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작년 어느 시점에 들었어. 왜? 어딜 가도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 전부 나보다 한 몇 년 뒤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처음 퍼뜨린 사람으로 이걸 좀 세팅을 다시 해줘야겠다. 그래서 거기 뭘 표시가 돼 있어요? 최상위권 순위라고 돼 있죠. 이 최상위권 순위는 대치동과 대성학원 학생을 다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N수생까지 조사한 건데요. 1, 2, 3, 4, 5, 6번이 뭔가 하면 최상위권 1등급 애들이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한국사가 1위인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한국사 선택자가 왜 35,000명이나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서울대 문과가 1,500명인데 아니 왜 35,000명이나 서울대를 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가죠. 예. 좀 매국노스러운 발언이겠지만 한국사 5,000명이면 충분. 5,000등 이하는 하지 마세요. 무조건. 왜? 1번에 1번. 그 다음 한국사 한 최상위로 학생이 대부분 뭐예요? 사문을 하고 있어요. 사문. 사문이 2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애는 사문에 특별한 특장점이 있어. 사문은 항상 해도 항상 다 맞아. 그래도 사문은 위험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문은 왜 위험할 수 있죠? 우리 애는 사문 하는데 사문을 다 맞아. 그래도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사문이 딱 조금 쉽게 나오면 다 맞은 사람이 5%가 됐다고 보세요. 그럼 다 맞은 사람의 100분위가 어떻게 돼? 98이 돼요. 반토막이군요. 다 맞은 사람이 작년에 한국사처럼 8%가 다 맞았어. 그럼 다 맞은 사람의 100분위가 96이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한국질이나 다른 법과 정치하는 애들은 다음해전에 백분위가 199인데 내가 백분위 96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서울대도 문제 생기지, 연대에도 문제 생겨. 작년에 한국사가 빵꾸 났죠? 다 맞은 사람의 백분위가 얼마였어요? 96이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서울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왜? 전국 96부터 시작해. 근데 내가 서울대 떨어졌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문과는? 1,500명인데 정시는 200명밖에 안 뽑아. 떨어졌어. 연대 가는 순간 어떻게 돼? 연대도 떨어진다. 이해가? 왜요? 100분이 96인데 저기 99, 100부터 시작하는데 난 96부터 시작해. 어떻게 붙어요, 연대가? 그거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과목이에요. 사문이. 그런 의미에서. 이해 가세요? 예, 어머님 안 듣고 어머님 계신 분들은 전부 이과구나. 좀 이따 이과 할 거예요. 조금만 계세요. 그래서 문과 어머님들 사문보다 나는 생윤이 훨씬 좋은 과목이다. 생윤 보세요. 선택자도 더 많고 최상위권 순위는 적죠. 이름만 봐도 일진스럽잖아요. 제목 과목이. 상원과 윤리. 네. 일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사문을 하느니 생윤을 할 것을 고해드리는 바예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한 과목은 뭐하냐? 그냥 고3 때 학교에서 하는 과목으로 하세요. 그게 재학생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경제만 빼고. 알겠죠? 경제, 한국사 빼고, 한국사는 어차피 고3 때 안 하니까, 고3 때 학교에서 하는 과목, 어차피 학교에서 들으니까 귀동량이라도 듣는 게 뭔가 공부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문과의 선택 방법이다. 내가 바꿔드렸습니다. 생윤과 고3 과목. 그 다음 이과. 이과는 말이죠. 4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이과 어머님들 더 많죠. 이과 어머님들 더 많죠. 예. 다 화원 생투인데 한번 보세요. 1, 2, 3, 4, 5순위. 1위가 뭐야? 화원. 2위 생투. 오른쪽 표시 한번 보세요. 오른쪽 생투 선택자가 3만 명이야. 그림 보이세요? 그 생투 선택자 3만 명의 구성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화원 중에서 제일 잘하는 애 2만 5천 명, 물원 중에서 제일 잘하는 4천 명, 지구과학, 생명과학 선택자 중에서 제일 잘하는 1,000명 정도가 3만 명이 모인 거야. 이해가세요? 투 과목이란 건 서울대 때문에 하는 거고 카이스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투가 필수인 학교는 서울대, 카이스트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나 원투 또는 투투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데 서울대 한 300명, 카이스트 30명, 330명 정도인데 그걸 위해서 원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참 이상한데 어머니들 고3 가면 이런 애들 많아요. 아니, 화원은 2등급인데요. 생투는 4등급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화원은 13만 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윗대가리 2만 5천 명만 생투로 넘어가 있으면 생투의 경쟁은 상위권끼리의 경쟁이니까 원 과목에 반토막 나는 건 정말 당연해요. 그리고 그냥 이런 애들 있어요. 나는 전교 1등이고 생투에도 항상 다 맞아. 근데 생투가 작년에 빵꾸 났잖아요. 상위권만 모이는 과목은 조금만 쉽게 나오면 빵꾸 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작년에 그래서 다 맞은 애 100분위가 98이에요. 항상 말이죠. 난 잘하면 되는데 문복중이야. 이게 아니야. 잘하면 되는데 잘하는 애들이 모인 과목은 빵꾸 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요. 그럼 조진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의대, 서울대, 연고대 다 조진단 말이야. 그 뭐하러 투를 꼭 하느냐. 투를 한다면 말이죠. 서울대를 일단 첫 번째. 서울대를 갈 사람이 아니야. 그럼 투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투 다시 껴. 이런 사람도 있어. 우리 애는 너무 잘했어요. 의대 아니면 안 갈 거예요. 서울대도 안 갈 거예요. 그런 학생 있죠. 어머니 계시죠? 뭐로 투해? 투 가산점 주는 의대는 3개밖에 없어요. 한양대, 단국대. 하나 딱 까먹었다. 이따 나와요. 한양대, 단국대 벌써부터 가려고 결정한 거 안 하시면 한양대, 단국관을 보면서 투를 보는 것보다 원원에서 100분을 높이는 게 훨씬 좋을걸? 100 또는 99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의대 아니면. 투를 하더라도 꼭 생투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보세요. 최상위권 순위에 없는 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구과학 투 좋아요. 순위에 없어. 그런데 10,000명이나 해요. 아니 지구과학 투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너무 상위권 얘기만 했죠? 중위권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중위권. 어차피 서울대 관심 없어. 카이스트 관심 없어. 그럼 뭐예요? 제가 찍어드릴게. 상원 지원. 나 찍어드리려고 해. 깊이 해봤자 이해하기 어려워. 상원 지원. 지원 아무도 안 해. 상위권은 생원 지원하세요. 생원 지원 아시겠죠? 뭐하러 어려운 거 화원하면서 3등급 4등급 밑에 깔아줘. 최상위권 어머니들 표정 나빠진다. 지금 내 밑에 있는 놈들이 빠진다.
저는 내 밑에 있는 빠지가 안 빠지가 뭐 상관없어. 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남들 누군가 화원은 4, 5, 6, 7, 8, 9 하고 있잖아. 왜 그런 거 하고 있냐고. 그런 짓 하고 있냐고요. 화원으로 1, 2등급, 지원으로 1, 2등급 먹으세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두 번째 얘기 넘어갈게요. 아니, 논술에 불리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 논술에 불리하잖아요. 이럴 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전부 연고대밖에 생각 안 하시나 봐. 연고대 논술은 이과분들 아실 거예요. 과탐이 한 과목 선택이죠. 생물 선택하면 생원생투 다 해야 돼. 화학 선택하면 화학 환투 다 해야 되고, 물화생 중에서 선택하지 지학은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학하는 게 좀 아쉽지. 그죠? 그래서 연고대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서강대, 시립대, 한양대, 이화여대, 아주대 이 5개 대학은 좋은 대학이요. 서강대, 한양대, 이화여대, 시립대, 아주대 과탐을 안 봐요. 논술에서 수학만 봅니다. 다 연고대만 가시나 봐. 연고대만 가시는 분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 다음 말이죠. 숙명여고는 작년에 지학이 나왔어요. 항공대는 지학 플러스 화학이 나왔고요. 경희, 동국, 인하는 물화생 원혼합이에요. 물화생 원혼합.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연고대 논술 말고는 안 칠 거다 하시면 또 모를까. 그게 아닌 이상은 투를 꼭 고집할 이유도 없어요. 물화생 원혼합인 경희, 동국, 인하는 원 과목을 더 많이 해두는 게 좋거든요. 아시겠죠? 네. 열심히 안 듣는 분들은 문과구나. 그럼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세 번째 얘기는 연고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한번 보세요. 연고대야. 내가 화원생투를 했어요. 화원생투를 했는데 내가 논술 과목은 생물을 정하기로 했어. 그럼 결국 또 뭘 공부해야 돼? 생원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 학교에서 공부한 거 되나? 안 되지? 그러면 예를 들면 생원 화원을 했어 내가. 생원 화원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생투도 하면 되잖아요. 논술 차원에서 꼭 투를 해야 되는 건 이상한 얘기야. 투를 했으면 원하면 되고 원했으면 투를 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논술 때문에 투를 해야 된다는 건 이상한 얘기라고요. 투를 해야 되는 건 오직 서울대와 카이스트 정시를 간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네. 네 번째로 얘기는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애들이. 선생님, 저는 생물 1보다요. 생물 2가 재밌어요. 생물 1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애들 진짜 많아요. 내가 한두 번 상담한 게 아니야. 내가 걔한테 물어요. 너만 그럴까? 너만 그러냐? 생2가 재밌으면 너만 재밌냐? 생원이 재미없으면 너만 재미없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은 경쟁이에요. 경쟁. 나만 재밌으면 모르겠는데 다 재밌거든요. 다 생투를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투가 더 재밌다는 게 내가 생투 100분위가 높아진 이유가 전혀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정리하면 투를 한다. 투를 한다고 할 때 꼭 생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없고, 생투를 하게 됐을 경우 수능 자체가 굉장히 위태롭다 이거. 생물을 선택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내가 생물을 꼭 해야겠다. 생물을 논술 과목으로 선택해야겠다. 나는 그런 상위권이다. 그럼 생물 1을 하면 돼요. 어차피 생물 1을 하고 생투를 더해서 생물 대비 하나. 생투를 수능에서 하면서 생물을 공부 더해서 논술 대비 하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위권 학생 중에서 서울대를 꼭 가야 하는 학생들은 찍어드릴게요. 나는 생원 G2가 좋은 선택 같아. 생원 G2. 서울대를 가는 사람. 서울대를 안 갈 사람은 생원 G1. 알겠죠? 제 말대로 하시면 등급 잘 나옵니다. 제가 대성마임에게 김모 선생 계시는데, 김지모 선생. 나한테, 아니, 애들이 왜 지역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시겠죠? 논술 과목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이 얘기는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물하고 화학생들이 굉장히 싫어할 텐데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옛날에 2008년도에 물리2 하는 새끼는 역적이야 그랬더니 물리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나갔어. 내가 TCB 대표일 때.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물리2가 그러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물리2가 이런 과목이 됐어. 몇 명 쳤어? 5,000명. 내가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에 큰 역행을 한 내가 나쁜 놈이죠. 나쁘더라도 좀 대학 잘 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정시에서 중요한 얘기겠고요. 비고 한번 하겠습니다. 비고. 비고 12